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2018년도 첫 주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에 주요국 서비스 PMI 지수와 민간 고용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전 10시 30분에 미국 실업률과 미국의 농업 부분,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 어떻게 또 결정이 될지,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선물 신세계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팅방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제장에 또 다양한 종목군에서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남자십니다. 송주식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해가 바뀌고. 일단 오늘 이번 분기의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월간 이제 중요 지표들이 오늘 금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지금 다 지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른 또 시장 해석들 앞으로 또 한 달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지표와 이번 한 달간의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전략 꼼꼼하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희 PD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이제 산타랠리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018년 첫 거래주가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한 달간 그리고 올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많은 시그널들을 이번 달 장세에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뉴스들 올라오고 있는지 오늘도 열심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경인 PD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8년 첫 주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마무리해 주실 오늘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올해 들어서 첫 출연이십니다. 해선킨 국신의 국제의 여왕 황금유먼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꽤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새해이기도 하지만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 한 해 내내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또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을 좀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는 2해가 되고 정말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해외 선물에 저는 길잡이가 되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알찬 좋은 수익들을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큰 활약을 해주셨어요. 연초부터 국채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쉽게 첫 선을 보여줬다라면요. 올 한 해는 이 알아가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또 수익을 잘 내는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황금연목 마스터님이 올 한 해 도움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황금연목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짜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어제장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본장에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도 상승하네요. 2732.25포인트로 0.27%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오르고 있는데요. 6628.75포인트로 S&P 비교해서는 조금 더 탄력이 붙은 상황이죠. 0.33% 상승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1.2 가격대 돌파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1.21005달러로 0.16% 약보합권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21330까지 올랐지만 이내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0.15%가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골드도 보죠. 어제장에 골드 1320달러 돌파하는 것까지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1321.7달러로 0.17%의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역시나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장에는 고점을 좀 높였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62.21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만 다시 62달러가 깨진 이후 61.5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저희 서울경제TV 안에서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지수 시세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어제장에는 15,000달러가 좀 깨졌었는데 14,000달러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16,000달러를 돌파합니다. 16,095달러로 오늘 8%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물에서도 상당히 좀 오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선물 시장 역시나 15,000달러 이상, 16,000달러 이상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시세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오프닝 때도 오늘 지표 발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시각 외신 뉴스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11월 무역 적자가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505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월가 예상치는 500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2월 고용 부문인데요. 14만 8천 명이 증가해서 월가가 예상한 18만 명보다는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NG 측의 전망 기사인데요. 달러 시장은 올해는 연준을 무시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연준의 정책에 달러 가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차트 분석의 대가라고 불리는 유명 기술적 분석가가 다우지수가 올해 28,000을 넘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2월 CPI 예비치가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다라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과 ECB 쪽에서의 테이퍼링이 좀 최근에 핫한 그런 이슈인 만큼 CPI, PPI 그리고 고용자 수가 좀 많은 이슈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12월 고용이 14만 8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인 18만 명을 보다는 좀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CPI가 유로존 쪽에서 나온 CPI는 예비치가 1.4%로 예상치에 부합됐다라는 점까지 그 두 중요 지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좀 짚어봐야 할 외신 쪽의 기사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경기지표 호조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2,700선을 돌파하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자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유로존의 경제 기대감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를 몇 거래일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지표 발표와 함께 이 지표가 또 향후 가격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이란의 긴장감에 가격대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2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61달러 중반대 시세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 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어제장에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1320달러 돌파까지 확인이 되셨는데요. 현재 부근에서의 소폭의 눌림 구간입니다. 고점의 차익 매물과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에 상승이 제한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을 이어왔던 유로 FX는 1.2가격대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주요 가격대인 60달러 돌파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역시나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320달러 그 전후로의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각 종목별로 상세하게 저희가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화면에 한번 관망이죠. 잘 안 보여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저와 그리고 김규영 PD, 해설위원이 모두 업에 대한 의견 주셨고 그리고 마스터님 홀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김규영 PD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사실 아까까지는 오늘 지수의 향방은 고용지표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100포인트가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ADP 고용 데이터가 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후 뉴욕 증시가 좀 탄력을 받았다라고 본 것에 대비하면 조금 오늘은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지금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15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5,075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라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3만이라는 새로운 고지를 향해 우리는 달릴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또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임기가 지금 8년 임기 동안에 지금 어떤 비판적인 의견에 의하면 다우가 8년 동안 25,000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제 내가 임기가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지금 25,000을 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바로 이 증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1년이 채 안 되는 임기 동안 트위터에 증시 관련 내용을 트윗한 게 벌써 50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트럼프의 관심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세제 개편안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세제 개편안이 좀 경기 성장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지지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장할 것이고 투자도 확대가 될 것이며 증시 상승도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제안으로 인해서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또 표명을 했는데요. 네. 연준 입장에서는 세제안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매우 빨라지고 또 생산성이 증가하며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는 어떤 확실한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자에 했던 인터뷰에 의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서는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또 표명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부분별로 좀 의견이 나누는 상황도 좀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발언도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업에 대해서 의견 들어주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골디락스, 서프라이즈, 이런 이제 단어들이 뉴스를 보면 이제 돌기 시작해요. 네.
뭐 낙관론이 이제 확대가 될 대로 되고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자꾸 저희 파생인들이 시장의 단점들만 찾아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가 8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년 후 뒤에 재선을 한번 또 시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2년은 좋지 않을까. 네, 2년 뒤에 닥쳐서 위기는 몰려온다. 호사다마라고. 맞아요. 예,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내가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키를 잡아야 될 때 뭔가 위기는 닥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이번 사실 1분기 상반기도 아니죠. 1분기는 크게 이제 나쁠 게 없다. 왜 그러냐면은 뭐 연준의 그런 위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게 2월 달에 연준의 수장이 바뀌어요. 수장이 바뀌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바뀐 수장도 트럼프 편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의 편인 거고 저는 뭐 S&P 그냥 한 3,000선까지는 열어놓고 그다음 어떤 악재들이 있을까? 위안화인가? 뭐 중국에? 아니면은 지금 사실 커머디티 쪽에 버블이 사실 끼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이런 이제 비철금속주 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을 비롯한 상승세가 이제 저는 시작이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버블 수준까지 가기에는 논하기에는 또 지표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좀 선순환의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 버블 수준을 논하기에는 좀 아직 무리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뭐 쉽게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리스크가 이번 1분기에 쉽게 부각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이따 유로 얘기하면서 오늘 이따 지금 10시 30분에 이제 지표가 나왔죠. 네. 지표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장은 사실 이제 고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고까지.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일단 매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대로 시장을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추세를 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좀 우려감 때문에 좀 안 좋은 그런 요소들을 내가 굳이 찾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새해 패턴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네. 산타 랠리와 1월 첫째 주의 랠리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흐름이에요. 맞아요. 반복됐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주 그냥 뭐 되게 결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오를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정을 받더라도 한 1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셋째 주나 넷째 주 혹은 네. 뭐 2, 3월이 돼야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올 텐데 네.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은 그 조정조차도 크게 쇼크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순풍을 단 돛대를 꺾으려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이 상승세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그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일 뿐, 뭐 크게 눌리는 그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뭐 지금의 상승세에 대해서 우려감도 많으실 거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많으실 테지만 일단 추세를 올바르게 이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뭐 저도 역시나 오늘도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이전에 작년 연말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우려 섞인 이야기 똑같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이렇게 시장이 오른다면 우려감이 있겠지만 저도 아직의 긍정적인 재료가 좀 남아있고 저도 여기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성장하고 있는 지수이고 이 추세를 좀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은 상승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은 지금 관막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S&P가 살짝 좀 눌리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네.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상승이 워낙 가파르죠. S&P도 네. 그렇고 나스닥도 장중 흔들림에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매매인데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은 민주당일 때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화당일 때 주식이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로 비교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한국당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일 때 우리는 더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2007년도도 그렇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의 서로의 어떤 색깔은 좀 다른데 어떤 업종이 어느 시대에 주 역할을 해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뭐 애플에서 어떤 문제점 발견되고 있고 어제는 뭐 인텔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기술주들에 대해서 약간 어떤 경각심을 좀 알려주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이렇게 그 1년 보통 뭐 1년 반 정도의 랠리는 평균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 반 정도의 랠리가 왔다라고 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한다면은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변동 진폭이 얼마나 많으냐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S&P나 나스닥을 거래하시는 분들,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와 달리 어떤 널뛰기가 굉장히 큰 종목인데 해외 선물의 특징이 우리가 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추세 한 방향 매매가 아니거든요. 왕복 달리기예요. 변동성이기 때문에 위로도 가기도 하고 아래로도 가기도 하는데 보통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장 초반 30분 1시간 정도가 가장 어떤 시세 진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이제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중립으로 의견을 드렸지만 실제 지금 제 입장이라면 저는 매도를 들어갑니다. 매수를 따라 들어가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은 2박 3일 정도였다 상승폭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흔들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개인적으로 내가 매매를 한다면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매 신호가 등장을 했었을 때 매도로 들어가는 게 저의 원칙이다라는 점이고 그러나 어제도 보면은 움직이는 폭이 한 60포인트 정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700 한 28, 29 정도가 되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다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어떤 큰 시세는 노리지 마시고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라면 현재 시간대에는 오히려 매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두 지수 모두 그렇게 매력적인 그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 자체가 크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매수로 상승 쪽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포지션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진폭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또 매매 수익이 잘 나는 비법이기도 한데요. 현재 구간에서 S&P에 대해서는 조금 흔들 수 있는 구간을 잘 활용하셔서 짧은 구간 좀 짧게 빠지는 그런 전략을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현재 구간 S&P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우리의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뭐 우리 증시도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좀 많은 만큼 이번 저희 시간을 통해서 주식시장까지 좀 연계될 수 있는 큰 흐름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S&P 500 들어봤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방금 전에 지표 발표도 됐고요. 유로 FX에 대해서는 가격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구간에 1.2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0.29%가 빠지면서 1.20845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먼저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 보이네요, 화면이. 네, 새로운 프레임. 그렇죠. 네. 네. 김경희 PD 홀로 업이고요. 지금 저희 셋이 딱 다운의 의견이 통일이 됐는데, 김경희 PD가 유로FX 업을 들 줄 알았어요. 왜죠? 외신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상승 랠리에 대해서 네.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지 맞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달러가 그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라든지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서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지지를 못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지금 달러 대비 유로에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외신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SEB 그 스톡홀름에서는 통화시장은 올해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미 대략적으로는 좀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통 이전에는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은 2차례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유럽이 2019년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널리 좀 예측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조에서 좀 깜짝스러운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B의 그 금리 결정 담당자와의 그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경기가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한다면 ECB가 올해 양적 완화를 좀 종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연준의 어떤 이런 로드맵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ECB가 뭔가 여기서 좀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메르츠방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만약 경기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면 ECB가 미연준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달러보다 유로를 선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좀 지지받지 못했다는 게 달러의 상방 모멘텀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의 그 12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지금 1.4%라고 하는데 11월에 1.5%보다는 낮고 지금 ECB의 그 타겟이 2%보다도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CB에게 모든 게 달려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달러보다는 유로가 좀 더 매수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조금의 영향이 많이 그렇게 미치지 않은 모습에서 유로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상방 쪽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보다는 유로 쪽을 좀 크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홀로 업을 들어주신 또 김규현 PD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은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다운이 뭐 하방 쪽일까 아니면 포지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네네. 글쎄요, 거래 매매 관점에서 저는 좀 오늘 유로는 조금 방향성을 잡았고요. 밑으로. 일단은 달러 인덱스에 오늘 뭐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고용과 물가 지표들이 나왔으니까 물가는 임금 상승률을 뜻하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 오늘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왜일까요? 고용자 수보다 그러니까 고용자 수는 사실 예상치 대비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사실 좀 그 실망감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이유는 급여가 되려 더 좋아졌어요, 상황이. 네. 예, 급여가 임금 상승률이 선방했다, 예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임금 상승이다, 곧 물가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이따가 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큰 폭으로 올랐다가 바로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표 결과들을 쭉 보니까 이거는 정말 최근 이제 상반기는 한 1분기, 3월 달까지는 물가에 맞춰 미국 지표들은 무조건 포커스를 맞춰 가야겠구나. 예, 오늘처럼 중요 지표들이 미국과 관련된 중요 지표들이 있을 때는 물가 연관돼요. 다음 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 또 생산자 물가 있고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을 이어갈 거고요. 그런데 우리 김 PD님 말씀처럼 저도 중장기 흐름으로 유로를 볼 때는 상승이 맞다라고 보는 게 뭐 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카드를 쓸 게 없다. 뭐 당분간 그냥 잠잠할 것이다. 지금 카드가 나온다면 ECB 아니면 BOJ다. 일본이다. 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뭔가 지금 유럽 쪽,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 지표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금 긴축에 대한 언급과 액션을 하더라도 시장에 큰 악영향은 전혀 미칠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뭔가 지금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그래서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유로는 상승을 저도 보나 오늘은 사실 좀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달러 인덱스의 영향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유로의 상승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또 동의를 해 주셨고, 일단 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고용과 물가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아실 텐데요.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 좀 성적을 뜯어보면은 그 자체가 또 물가에 연관된 부분에 더욱더 시장이 초점을 맞춰주고 반등을 하는 흐름에서 같은 흐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미국 지표가 나올 때 물가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시장을 좀 풀어가시는 것이 유효해 보이고요. 유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승이지만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매도에 대한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역시나 유로에 대해서는 다운을 들었는데요. 저는 뭐 가격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점에 대해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 좀 대의 관점으로 트레이딩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0.33%까지 내려갔는데요. 1.21까지만 그래도 올라왔을 시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은 오늘장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가격대 짚어드리면서 오늘 다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다운을 들어주신 마스터님의 의견 역시나 더욱더 궁금합니다. 저희가 의견 좀 나눠봤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항상 제가 네. 말씀을 드릴 때 유로 FX를 거래를 하시려면 달러 인덱스랑 같이 놓고 그렇죠. 봐라라는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달러 인덱스가 약간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 거래는 유로로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약간 뒤로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유로 FX에 대해서 제가 매도 의견을 낸 거는 제가 한 요 며칠 계속 거래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유로 FX는 지금 과열 구간이다라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봉을 하나 펼쳐봤는데요. 네. 이 일봉을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에 고점 자리죠. 물론 이제 월물이 변경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그 9월 달에 고점 자리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놓고 보면 양음이죠. 그러니까 양음 입장에서 현재 이렇게 이평선과 현재의 그 위치를 본다면은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목은 이때 이동평균선을 따져봐도 그렇고 거리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네. 되는데 이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조금 가파르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인데 오늘 이렇게 유로 FX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고용지표 나오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커졌었고 그 이전에 이미 장중 내내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고 제가 과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1200을 그러니까 1.200이죠. 1.200을 넘어설 때 그때부터 어찌 보면 약간의 묻지마 매수 같은 흐름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매도가 들어왔었을 때도 우리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이렇게 거래하실 때 급등을 했으니까 급락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이 없거든요. 주춤주춤 거리고 행보를 하다가 즉 완만한 하락을 보이다가 그게 안 돼서 조건이 안 됐었을 때는 급격한 하락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 3일 동안의 흐름이 완만한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렸을 때 이 시간을 보면 아마 현재 시간에서는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쭉 흘러내려온 시간과 계산해 봤을 때 그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틱 차트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틱 차트를 보면 이렇게 흘러내려왔거든요. 화면 잡아 보이시죠? 네네. 이만큼 흘러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저 위에서부터 또는 중심선을 깼었을 때 매도를 들어갔다면 굉장히 좋은데 그때는 놓치게 되죠. 관망을 하게 되다가 하단부에 오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네. 보통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신호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6개, 7개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시그널을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가속이 붙었을 때 7개에서 8개가 나오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들어가도 먹을 폭이 작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올라왔었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로 FX는 오늘에서는 수익을 얻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유로가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역시나 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잘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반등시에 대한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관점이 현재 구간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30분이 막 넘어간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는데요.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장 이후 어떻게 시장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개장 직전부터 S&P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S&P 500은 보합권까지 떨어졌네요. 2732.5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빠졌을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빠지면서 윗골이 좀 달린 상황이죠. 0.25%까지 눌리면서 6,623.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장에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까지 함께 전달 도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유로 FX는요. 더욱더 하락폭 깊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1.20780달러로 0.34%가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도 역시나 오늘 가격대 좀 빠지는데요. 1,320달러가 이탈되면서 현재 구간 1,317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0.54%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1달러 중반대 가격이 막 깨진 상황입니다. 61.49까지 눌리면서 0.66%가 빠진 가격대, 현재 개장 이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장과 함께 이 시각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CME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이전에 개장 이전에는 8% 좀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은 눌렸네요. 6.85% 상승한 15,920달러입니다. 16,000달러가 깨진 상황이라는 점,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골드 시세도 보셨잖아요. 골드가 이렇게 딱 오르면은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빠지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종목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구간의 시세 다양한 종목군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유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격 빠지고요. 오늘 골드도 빠지고 그동안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 빠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어느 종목이든 간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어떤 말씀이시죠? 오늘 시세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분출이 다 됐다. 네네. 30분 차트, 60분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은 미국장 개장 전에 봉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나머지는 그 봉 안에서 다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유로도 그렇고 또 뭐 우리 국채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봉 길이가 굉장히 상하 진폭이 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그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수들은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죠. 이미 준비를 했었으니까 재료 나왔을 때 한 번씩 다 치고 빠져나가고 관망하고 예를 들어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이면 밑에서 주워 담고 이런 전략이고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S&P 같은 경우 약간의 매도가 좀 나올 거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뭐 흘러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막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죠. 맞아요. 예를 들어 증시가 폭락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전에 비트코인 얘기하시면서 골드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골드가 실버 취급도 못 받았었죠. 맞아요. 골든지 굴인지 뭐 됐어요. 이랬는데 네네. 요즘에 이제 제 목소리를 좀 냅니다. 네. 제가 내주십시오. 아니 맞습니다. 저도 황금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금을 살래, 비트코인을 살래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금을 사거든요. 확실히. 예, 금을 사죠. 투자의 가치로서의 지금이 비트코인이 훨씬 어떤 인기 상품이라 하지만 우리가 멀리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골드는 그 나름대로 오랜 시장에 형성된 만큼의 어떤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비트코인 때문에 찬밥 취급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리를 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로 인해서 골드 같은 경우도 또 매력적이고 또 S&P 뭐 늘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할 말씀인 게 S&P도 바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결국에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 같은 경우 이제 회원들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세가 준비되어 있었을 때 움직이는 걸 해야 되는데 움직인 다음에 잡으려고 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뒤풀이에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뒤풀이는 그냥 짧게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잘못 뒤풀이를 들어가시면 좀 실패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현재 시간대는 오히려 나스닥과 S&P를 조금 집중해서 거래하시는 게 현 시간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간대 조금 더 유효한 종목들을 지수로 좀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일단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추세와 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미 빠져버린 그런 경기에서 남아있는 플레이어가 얼마나 주워 담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뷔페를 갔었을 때 거의 끝날 시간에 가도 먹을 건 있어요. 먹을 건 있는데 맞았네요. 먹을 건 있어요. 근데 좀 지저분하죠. 남들이 다 왔다 갔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손 한 번 댄 음식 같고 약간 완성품이 아닌 것 같고. 대충 먹고 나옵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게 약간 뒤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와닿는 말씀이에요. 와닿는. 네, 맞아요. 수익을 주워 담는 그 부분도 부평에 또 비유하시고. 부평 가면 저 같은 경우 1번으로 가거든요. 아, 그럼요. 가장 깨끗하게 싱싱하고 네. 가장 좋은 음식으로 주워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첫 번째 주자로 가신다고 하는데, 현명하신 것 같아요. 뭐, 역시나 투자에 있어서도 이 시장의 플레이어, 가장 첫 선에서 좀 스타트 하실 수 있는 맞선님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따끈따끈하고 싱싱한 수익을 먼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의 증시 개장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의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좀 도와드렸고, 현재 구간에서 가장 접근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좀 가려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와 그리고 개장 상황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올해 지금 계속적으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원유 재고가 하루씩 늦춰졌죠. 현재 구간은 61달러 중반대가 깨진 61.4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1시에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 업이고요. 마스터님은 다운이시고 또 김경윤 PD와 해설위원님은 관망이시네요. 네, 정말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김경윤 PD 먼저 재고량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원유 소식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지금 재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네. 오늘 하락의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쪽의 생산량이 그리고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이후에 미국 쪽 생산량이 10%나 증가했다라는 네. 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61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트레이더들은 오펙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그 이란에서의 정세 불안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일 가격을 상승시켜 왔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은행 쪽에서의 의견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상승세인 이 원유의 가격에 좀 이란 사태가 좀 기름을 부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어제 발표됐던 EIA 발표에 의하면 미국 원유 재고가 지금 740만 배럴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해 3월에 피크를 찍은 시기에 비하면 20% 정도 감소를 한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지금까지의 그런 급등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원유 생산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그 미국 쪽의 생산량이 곧 하루 1,000만 배럴을 돌파할 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정도 양을 생산해온 거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각 은행에서도 좀 의견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 제프리스에서는 원유 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더 위쪽으로 갈지 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원유 시장이 2018년 내내 공급 부족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은행인 줄리어스 바 은행에서는 크루드가 배럴당 60달러 이상 갈 것이라는 예상은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예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의 생산량 감소가 지금은 좀 굉장히 먼 얘기고, 네. 북해 쪽에서의 그 폴티스 관련해서 공급 차질도 지금 해소가 됐고요. 미국발 생산량이 지금 2015년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서서 올해 좀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방으로는 더 갈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좀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원유가 지금 새해 들어서면서 놀랄 만큼 상승세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그 정세 불안과 오펙의 감산 합의 지속 등 현재의 모멘텀으로 인해서는 현재 가격대보다,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은 현재 가격대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주는 모멘텀이라면 여기에 이 미 셰일 오일이 좀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도 지금 오일이 다음 달까지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그 미국 쪽에서의
그 셰일 기업들에게 가장 적정한 가격대가 61달러에서 65달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65달러까지 상승할 여력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한번 표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방 쪽으로의 의견도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방 쪽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의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는 61달러에서 65달러까지 전망치를 내놓는 만큼 그 레인지 안에서는 제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원유 재고가 742만 배럴이 감소하면서 실주째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팩트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재고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더라도 가격은 정말 오르진 않네요. 이 정석이 깨진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자, 해설위원님도 관망이시잖아요. 네. 뭐 같은 의견이실까요? 어떠세요? 일단은 네. 뭐 우리 김 PD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미국 생산량이 세계 1위로 1975년 이후에 다시 등극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뭐 이런 네. 추세라면. 그래서 뭐 생산량이 쉽게 뭐 이렇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체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뭐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는데 뭐 오펙과 비오펙도 계속 감산 합의가 계속 진행된다라면 사실 가격 하방 압력이죠. 이거는 하방 그렇죠. 압력이긴 한데 뭐 계절 역량과 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대 뭐 그런 뭐 이런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런 부분 영향으로 이제 사실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재료로. 이란의 그런 반정부 시위는 저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종료 선언을 했어요. 네, 혁명 수비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 2불, 그러니까 한 65불대 정도면은 거의 올 대로 다 왔다. 하지만은, 저는 원자재를 지금 와서 뭔가 이렇게 숏 분위기로 뭔가 트레이딩에 있어서 대응을 한다. 상당히 위험한 대응이다. 팔라듐, 뭐, 우리 카파, 네네. 구리,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가스. 예, 네. 천연가스. 네. 모든 상품들, 그러니까 에너지와 비철금속 쪽 섹터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랠리입니다, 랠리. 예, 무서운 랠리이기 때문에. 네. 크루드 오일을 사실 뭐 그런 장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 많지 않겠지만. 맞아요. 네. 이게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물리면 그냥 오버를 해버리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도로 이렇게 내가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해서 매도로 물린 상황에서 이렇게 오버나잇을 하고 손실을 보고 언젠간 내려오겠지라고 하고 가격이 올 때까지 버틴다라는 대응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 네. 라는 좀 의견 드리면서 네. 저는 한 지금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한 61불 중반대에서 62불 초반대까지 사이에서 계속 한 150틱, 한 180틱 구간에서 계속 움직일 걸로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중립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일부 저희 오프닝 할 때도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매수세, 상승세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 부분도 함께 다시 한번 덧붙여 주셨어요. 크루드오일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각종 상품에서 정말 매수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 부분에서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그 큰 틀 안에서는 상승이 좀 살아는 있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쪽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다라는 점 뭐 장기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렸고, 크루드오일은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없고 대의 관점으로 트레이딩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매를 하실 때 하지만 큰 관점에서는 그 가격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나아가시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 점검입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업을 들었는데요. 앞서서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61달러에서 62달러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게 이전에 50달러 후반대 가격대에서 계속 행보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랠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1달러 이제 초반대로 내려온다면은 매수고 이제 62달러 후반, 62달러 초반, 뭐 61달러 후반에서 갔을 땐 좀 매도적인 관점으로 최근 거래일은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 옆에 계시는 마스터님 저와는 완전 반대인 다운입니다. 그렇죠?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우리 많이 올랐어요. 이제 국내의 주유소를 다니다 보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그 기름값이 오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네, 어느 날 50불을 넘기가 힘들었던 이제 유가가 60불을 넘어섰는데 네. 60불을 넘어섰을 때 감산효과도 있고 또 감산효과의 어떤 그 연장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상승이 나왔었을 때 최근에 우리 그 미국의 한파 얘기 많이 나오죠. 저희 시간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난방유라든가 이런 쪽도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올라왔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뒷받침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란의 시위 문제 때문에 오일이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은 정치적인 이슈죠.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방 봉합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일이 올라왔다면 오일을 그동안에 많이 끌고 온 투자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그 메이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자리를 놓고 매도를 좀 노릴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할 예로 이제 과거에 우리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들 우리 투자대회 할 때 보면은 내추럴 가스 거래들 많이 하시죠. 네, 해외 선물하시는 천연가스 많이들 하시는데 네네. 뭐 저는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흐름만 봤는데 우리가 골드 시세가 강하면 뭐가 올라요? 뒤를 따라서 실버가 올라가게 그렇죠. 되죠. 네. 그러면 보통 물론 서로 다른 흐름도 있지만은 오일,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 비싸지게 되면 천연가스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내추럴가스는 오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방이죠. 그래서 크루드 오일도 최근의 상승은 좀 과열이다. 50불을 넘어서 55불, 60불을 갈 때까지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다면 현재 60불은 도로 갈 수밖에 없다. 60불을 강하게 뚫어놔서 다시 뭐 50불대로 가는 게 아니라 60불을 가지고 작용 반작용 즉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보면은 크루드 오일이 거의 대략 한 오늘 11시부터 하락을 합니다. 네. 11시부터 횡보를 하고 있다가 하락을 급하게 하면서 62불에부터 한 70틱 정도, 그러니까 70틱 정도면은 제법 많은 폭의 하락이 맞아요. 나와졌는데 네. 거기까지 하락이 나오고 현재 시간대에 이제 증시 개장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고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짧은 우리가 틱 차트 거래할 때 틱 차트로 하잖아요. 네. 틱 차트로 보면은 매수의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분 차트로 놓고 봤었을 때 분은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0분이라든가 또는 120분이라든가 이렇게 큰 틀을 보거든요. 이 120분이나 60분 정도를 본다면은 이거를 사는 것보다는 올라왔었을 때 매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오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순간에서는 막 올라가서 또 갈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적정한 가격만 오면 계속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네. 크루드 오일은 61.80 정도 선 이 정도가 온다면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1.80, 61달러 후반대에서의 매도적인 관점이세요. 자, 일단 뭐 다시 가격대로 회귀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 골드는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49분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또 황금윤문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